일단 저도 뭐 중3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뭐 하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영상을 만들면서 최근 한 3년 동안 저 나름대로 서서히 실력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뭘까? 주식은 여러분, 첫 번째가 추세가 가장 중요하더라. 추세가 가장 중요하고, 이 추세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실적, 재무 상태, 뭐 수급, 이슈, 트렌드, 모든 것들이 이 추세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 이 추세를 확인하는 것은 차트입니다. 차트 중에서도 아무래도 일봉 차트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정확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러나 나는 오히려 1년, 2년, 좀 중장기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일봉도 중요하지만 주봉도 상당히 중요하더라. 그냥 월봉은 그냥 큰 숲을 보듯이 큰 개념 정도로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를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차트는 신뢰할 만하다. 그러나 차트는 정답은 아니고 확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흐름으로 가다가 어떤 종목은 이렇다라고 한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갔기 때문에 100% 상승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트가 맞을 확률은 거의 한 7, 80%는 좀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면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차트를 자주 많이 보자.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상승 추세에서는 매수하자. 상승 추세에서는 매수하자. 그러나 하락 추세에서는 오히려 매도하자. 그죠? 네. 간단히 좀 정리하자면 상승 추세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상승 추세는 어쨌거나 이렇게 상승하든 이렇게 상승하든 이렇게 상승하든, 그죠? 상승 추세. 요럴 때는 매수를 고려한다. 요럴 때는 매수를 고려한다. 특히 이제 요럴 때는 좀 매수하기가 좀 안정적이죠, 여러분. 그죠? 요럴 때는 매수하기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반면에 이제 요렇게 올라간다면 좀 약간 급등 양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서는 좀 매도를 해야 된다. 다만 이 매도를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만의 익절과 손절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익절과 손절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익절과 손절에 대한 기준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실제 오면 버튼을 못 누르는 거죠. 이를테면 제가 10% 또는 20%에서 나는 매도를 할 거다 생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12, 14, 20이 옵니다. 막상 오는데 어때요? 못 누르죠. 왜?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에서 20% 또는 어떤 사람은 15%, 그런데 도달했어요. 만약 20%가 도달했어. 근데 팔려고 하니까 상한가 갈 것 같아. 잠깐 아차하는 순간 어때요? 주가는 다시 플러스 10, 플러스 6, 플러스 4로 떨어져. 그럼 어때요? 못 팔아,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느새 그 20까지 갔던 금액이 나의 본전인 양 생각하는 건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런 타임은 이제 매도를 좀 고민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에코프로가 올 1월 3일 날 한 10만 원 했었다. 그래서 80만 원까지 갔다. 그래서 내가 30만 원에 잘못 팔았다. 20만 원에 잘못 팔았다.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지만 그것은 결과론이죠, 여러분. 결과론. 어떤 주식을 보고 내가 한 6개월 전에 고민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2배, 3배, 4배, 팔지 말걸. 지금에 와서 보니까 반토막, 팔걸. 그때 왜 못 팔았을까?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만의 익절에 대한 기준, 손절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고, 반드시 버튼을 눌러야만 한다. 버튼을 못 누르면 여러분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바보가 되지는 말자. 그런 이야기 한번 하고, 반면에 주가가 하락 추세, 하락 추세. 하락 추세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락 추세.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여러분 어때요? 주가가 10만 원이야. 근데 지금 5만 원까지 떨어졌어. 싸 보이죠? 여러분, 주식은 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락 추세에서는 사는 게 아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추세는 정말 중요한데 하락 추세에서는 사지 않는다. 주식은 상승 추세 때 산다.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외적으로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막 하락해. 하락할 수 있죠? 그러다가 이슈는 추세를 이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하락 추세 막 됐어. 근데 만약에
MS가 이 회사를 인수한대. 빵, 빵, 빵. 이렇게 갈 수 있죠. 이것은 뭐야? 여러분, 이슈가 있어야 돼, 이슈. 빅 호재가 있어야 되죠. 그런 게 없다면 웬만하면 주가는 잘 안 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통상은 이제 주식은 만약에 우리가 산다. 네. 그러면 떨어질 수 있죠. 이럴 때는 안 사, 여러분. 안 사는 거죠. 그죠? 언제 사요? 자, 이렇게 이제 기어야지. 기죠? 예. 기다가도 아직은 아니죠, 여러분. 왜냐면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렇게 좀 요런 기간은 못 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기다가 이제 서서히 좀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럴 때 정도 예, 한번 사볼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여러분 하락 추세 때는 절대 사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싸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은 전고점 돌파, 전고점 돌파, 역사적 신고가. 예, 요럴 때 이제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단타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샀다가 한 5% 떨어진다. 또는 5일선 깨진다. 20일선 깨진다. 전 또 그럼 팔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의 강의를 듣고 나는 설 교수가 관심 종목을 언급을 해서 한 15% 손해를 봤어. 30% 손해를 봤어. 이러면 저랑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설 교수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관심 있게 봤는데 한 5% 손해봤어. 7% 손해봤어. 그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뭐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10%가 초과돼서는 안 된다. 손절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정리하고요. 전고점 돌파는 특히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좋죠, 여러분. 그죠? 자, 이렇게 계속 올라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죠? 떨어지는 것은 뭐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손절에 대한 기준 올 수 있는데 다음번에 이 기준이 있어요. 여기, 예, 여기. 자, 돌파를 못 해. 그럼 어때요? 매도. 사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돌파해. 그럼 어때요? 매수 타임. 매수 타임. 그죠? 주가는 이렇게 계속해서 또 떨어져. 또 떨어져. 웬만하면 이걸 깨면 안 되죠, 여러분. 깨면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깨지 않고 한 요 정도 왔다가 다시 어때요? 떨어져. 매도 또는 매수 보류. 근데 뚫고 올라가. 매수.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하고 신고가. 너무 좋죠, 여러분. 산이 없다는 것은 너무 좋다.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는 가장 좋은 거죠. 힘이 가장 좋다. 역사적 신고가. 지금까지 뭐 상장되고 나서 가장 높은 가격. 그 가격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강력한 힘.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 다만 이런 것들은 너무 중장기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 저로서는 이런 게 오면 7일에서 한 100일 이 사이 3개월, 예, 요 정도에서 승부를 보자. 예, 주식은 가는 게 가는 거고, 갈 때 간다.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식은 언제 산다? 상승 추세. 근데 상승 추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차트로 가져왔어요. 자, 첫 번째는 시노펙스. 바닥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여러분, 별게 아니에요. 뭐 상승 추세. 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전반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주가가 상승 추세구나. 오케이? 예.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단기적으로 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5일선하고 최소한 21선까지는 깨지지 않는다면 거기까지는 한번 보면서 나는 매수할 수 있겠다. 그러나 깨진다면 오히려 매도. 다만 이 종목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앞에 대량거래가 있어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역시 대량거래 중요하죠? 대량거래. 그나마 세 개를 꼽자면 이 세 개가 중요해. 그 가격이 어디예요? 여기에 여기. 가장 많은 금액. 가장 많은 거래량. 자, 거의 왔죠, 여러분. 예, 거의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두 개는 돌파했고, 이제 여기만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거래량 증가하면서 돌파한다면, 특히 이제 여기 지금 3,150원이니까 3,230원을 만약에 돌파한다면, 이 자리는 참 좋은 자리, 참 좋은 자리. 그러나 만약에 이런 종목이, 어찌 보면 여기 전고점, 아까 자, 앞선까지 고민해서 돌파를 못하고 꼬꾸라진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예, 매도 타임, 매수는 하지 않는 타임. 오케이? 예, 그러나 지금의 흐름은 일단 흐름 자체는 좋다. 사실상 거의 신고가. 어때요, 여러분? 예, 좋아 보인다. 그런 부분들을 각자가 선택,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오늘 저희 두 번째 러셀입니다. 러셀. 러셀은 어때요, 여러분? 예, 지금 상승 추세죠. 관심 종목 탑10 아니고 여전히 추세는 상승 추세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관심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물론 주가가 좀 떴습니다만 사실상 횡보예요, 횡보. 사실상 횡보, 예, 횡보, 대량거래, 윗꼬리. 일단 이것은 매집. 저로서는.
여기서는 일부 매도가 있고 또 매집이 있을 수 있어요. 손바뀜이 있을 수 있다. 그죠?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저는 매집이라고 보는 거죠. 아직 세력은 나가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러셀은 상당히 매력적인데 이런 종목이 이제 어디서 사냐면 기본적으로 요 세 개를 매물대가 있었던 원고, 투고, 쓰리고 사실 여기 4,500원. 거래량을 실으면서 만약에 4,500원을 돌파한다면 그때는 한번 사보자. 4,500원 돌파하면 거래량 실으면서 오케이? 예. 만약에 4,500원까지 안 간다면 사지 말자. 오케이? 네, 별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일단 실적과 재무 상태는 다 좋다. 항상 놓쳐서는 안 된다. 대유 AP. 이런 종목을 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 사면 안 되죠? 근데 뭐가 없어?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여러분. 뭔가 이슈가 있는 거죠. 예, 변곡점이 왔다. 다만 이제 곧바로 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몇만 주짜리? 600만 주짜리예요. 예, 그래서 대량 거래 윗꼬리. 예, 저는 이제 매집이라고 보는 거죠.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웬만하면 가더라. 관심을 한번 갖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코리아 FT. 제가 이제 예전에 아마 요 타임에서 저희 유튜브 등에서 언급했던 종목인데 그냥 이제 날라갔는데 어쨌거나 실적이 대단히 좋아지고 있죠, 여러분. 예. 상승 추세. 요 종목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거나 5일선하고 21선이 지금 수렴해 있는데 2선. 자, 위에서 논다면 매수 홀딩. 그러나 깨진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위에서 노는데 특히 전고점을 만약에 돌파한다면 전부 다 우군. 예, 그때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해야 된다. 코리아 FT도 조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HD 현대 인프라코어.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했었었는데 잘 안 가려고 하다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약간 12% 좋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차트가 이뻐졌어요, 여러분. 예, 우상향. 거기다가 뭐예요? 신고가. 산이 없다. 강만 보인다. 매물대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우군. 예, 땡기면 간다. 다만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이제 주식수가 좀 많다는 게 약간 불편합니다만 차트상으로는 아주 좋은 차트. 이런 종목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자, 진성TC 같은 경우는 실적 좋고 수급도 좋은데 계속해서 하락 추세 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이제는 서서히 바닥에서 우상향 이런 건 좋아요. 이런 건 좋고 거래량도 좋아.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은 약간 탄력을 받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 밑에서부터 사부작 올라오고 거래량도 좋은데 계속해서 앞에 뭐가 보여요, 여러분? 매물대가 많죠. 매물대. 올라가려면 매물대. 특히 여기 대량 매물대가 또 있어요, 여러분. 여기 원고, 투고, 쓰고 찍었던 얼마? 13,500원. 특히 13,500원까지는 매물대가 많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부작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앞에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하면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밑에서 상승 추세인 거고요. 자, 일진전기. 여러분 중요한 건 어쨌거나 횡보하는 가운데 거래량이 없었어요. 아까 어떤 종목이 있었죠? 자, 그러다가 대량 거래. 요럴 때는 주식을 무조건 사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첫 대량 거래에서 윗꼬리 얼마? 5,600원에 사. 뭐 여러분 어때요? 뭐 다른 데 아니라도 대충 요 정도 팔아. 얼마? 8,000원. 그러면 몇 프로 먹은 거예요, 여러분? 거의 30% 이상 먹은 거잖아요. 그죠? 예, 30% 이상 먹었다. 자,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주가는 한번 포텐 터뜨렸다가 조정 눌림목으로 61선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의 가격으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매물대가 이제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아직까지 우군, 그죠? 예. 그래서 곧바로 갈 거냐, 이제 조정 눌림목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 추세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61선에서 이렇게 딱 지지하면서 이렇게 올라탔을 때, 요럴 때 한번 매수의 타임 한번 잘 잡아오는 것도 나쁘진 않았겠다. 일진전기. 여러분 상승 추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풍산도 여전히 상승 추세. 예. 한번 포텐 조정 눌림목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고. 실적이 좋고 풍산이 방산주죠. 총탄. 요즘 총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풍산 여전히 나쁘지 않다. 흐름은 좋아 보이고 예전에 제가 이제 풍산은 20대 초반에 주총장에 가가지고 주전자를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럼 DKT 이런 것들도 보면은 흐름은 여러분 어때요? 상승 추세. 항상 이런 주식 산다.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면 아주 좋은 차트. 아쉬운 것은 여기 원고 약간 투고 개념 여기를 돌파해야 주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하면 이 주식은 바로 사기보다는 돌파를 하면 그때 산다. 돌파 못하고 꼬꾸라지면 또 시간이 걸린다. 오케이? 예, 그런 부분들. 그러나 지금의 흐름은 저는 매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DKT.